2018년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2018년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빅터 차 내정됐던 주한미 대사죠. 코피 작전을 반대해서 낙마했다. 아마 표면상일 것이고 이면은 무엇인지 그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주한미 대사로 내정 후 한국 아그레멘까지 받고도 취소. 워싱턴 포스트지 제한적 북 공격 놓고 이견. 빅터차 코피 작전은 미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발 짚고 탈북했다. 왼손 왼발 잃은 지성호 씨의 트럼프 연설장 기립박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입니다. 어렸을 때 달리는 열차에서 석탄을 실어서 던져서 그걸 가지고 연명을 했는데 그러다가 잘못 뛰어내려서 왼팔을 다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료 북한인을 탈출시키는데 유엔 기금을 가지고 해서 이제 아주 북한인들을 탈출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트럼프 북의 양보는 도발을 부를 뿐이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미 의회 국정연설서 어떤 정권도 북처럼 잔인하게 국민을 단합 안 해. 라고 김정은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빅터 차는 매파에 속했는데 그에게도 만족하지 못했다. 트럼프 더 강한 매파를 찾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한미 대사 돌연 내정 철회. 일지를 볼까요? 2017년 작년 1월 20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 대사가 이임했습니다.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2월 1일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했습니다. 6월 24일 차기 주한미 대사 내정 첫 보도가 있었습니다. 8월에서 12월까지 검증이 있었습니다. 12월 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2018년 1월 30일 낙마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피 작전은 제한적 선제 공격으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 보내는 전략이다. 트럼프 군사 옵션 강경 입장 확인했다. 한미 FTA 파기 위협 전략도 노출했다. 백악관의 한반도 본심이 드러났다. 새 대사 초강성 인사 예스맨 거론 전문가 어느 쪽도 한국에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 매파라고 하는 빅터 차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빅터 차 CSIS 석좌 지난해 6월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 대표단으로 한국을 찾은 빅터 차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어쩌면 이 만남이 단서가 돼서 이제 강경화의 노선을 서포트하는 빅터 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제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면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빅터 차가 한국 정부에 이것을 손을 들어줄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면적 이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소설을 써봅니다. 그래서 클로스 커넥션, 강경화, 임종석, 문재인과의 클로스 커넥션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한미 대사 1년째 공석인데 철회 사전 통보도 못 받아 곤혹스러운 한국. 북핵 문제 등 놓고 민감한 시기 한미 조율 중요한데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사 공백이죠. 문재인 정부 백악관 간극이 커질 수 있다. 이미 벌어졌습니다. 문재인이는 평양에 가서 작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이란다. 북경에 가서 시진핑과 리커창과 북경대 학생들 앞에서 대학생들 앞에서 한국과 중국은 동반자 관계고 공동 운명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할 말이 따로 있고 못할 말이 따로 있는데 한미 동맹을 깨겠다라고 하는 말을 시진핑과 리커창과 북경 대학생 앞에 가서 했으니
이미 간극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마식령 전세기 이륙 2시간 전에야 미국에서 오케이 사인 떨어졌다. 스키 공동훈련 방북 막전 막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 어제 아침까지 일정 발표를 못했고 대북 항공 제재 걸려 미승인이 필요했고 통일부는 미국의 확답이 늦어지자 마식령 행사 북이 취소할까 걱정을 했고 버스로 가야 할지도 말도 돌았다. 미국 마식령 훈련 거부감 김정은 지적에서 공동 행사라니 정부 미화 조율 없이 북과 합의했다.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의 정책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제2중대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가 뭡니까? 주체 사상. 주체는 누가 주체입니까? 사람 중심이 주체 사상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민이라고 하는 이 인민은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합니다. 무산 계급을 의미합니다. 노동자, 농민, 군인, 하급 군인이죠. 그리고 근로인테리, 하급 공무원이죠. 이 네 계급을 북한헌법 4조에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이가 사람이 먼저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 중심하고는 100% 틀린 것입니다. 180도 틀린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사람은 프롤레타리아 인민을 의미합니다. 무산 계급을 의미합니다. 태극기나 코리아 새겨진 옷 입지 마라. 정부 마식령행 스키협회에 지시를 했다. 북한 점심에 19개 코스 요리 내놨다. 정상서 단체 사진 우린 하나다 라고 찍었다. 자, 왜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태극기나 코리아 새겨진 옷을 입지 못하게 할까요? 왜 한반도기를 들고 2월 9일 날 입장을 하면서 코리아 KOREI 대신 COREA라고 하는 옷을 입히고 왜 그렇게 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확실히 아십시오. 저 김정은의 제2중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왜 저러는지 북한은 노스코리아가 한반도의 유일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올림픽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스코리아 저놈들은 인민기를 붙이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태극기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 합법 국가는 노스코리아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이중대 임종석과 문재인을 시켜서 벌이는 잔치입니다. 두 번째, 임종석과 문재인이란 어떤 놈입니까? 1948년도에 대한민국도 건국됐고 북한도 건국됐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 때로 옮기고 이제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자가 바로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미국 합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시간이 12분 뿐이다. 발사기술 급진 전 정보가 늦어졌다. 12분 만에 격추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미국의 아시아나 전세 제재 위반 예외를 인정받았다. 북착륙기 180일간 미 입국 불가, 미국의 제재 규정 조율 놓고 난항을 거쳤다가 2시간 전에야 확답을 받았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빅터차 교수가 낙마를 했는데 그에 대한 만물상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8월 미국 대선이 한창일 때였다. 공화당 성향의 외교안보 전문가 50여 명이 반 트럼프 연판장을 돌렸다. 트럼프는 미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가장 무모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트럼프 거부 선언이었다.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빅터 차와 친한 이들이 대거 서명했다. 빅터 차는 안 했다는 거죠. 빅터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선거 후 빅터가 국무부 차관보 주한미 대사 자리에 거론되기 시작했다. 빅터는 2002년 포린 어페어스에 쓴 논문으로 일약 스타가 됐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개입, 호크 인게이지먼트를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협상을 해도 강한 압박과 제재를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논지였다. 김대중 정부의 뼈 정책에 대한 비판이 깔렸다. 매파적 개입으로도 불리는 이 용어 하나로 NSC에 발탁됐다. 육자회담 차석 대표로도 활동하며 북한보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더 많은 논쟁을 벌였다.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도 강경파이지만 트럼프의 전쟁 불사 대북 정책에 따른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이 문제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대사 자리를 준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나서는 문화에 익숙한 우리로선 빅터가 대사직 대신 소신을 지켰다는 얘기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한다.
주한미 대사 자리가 지난 1년에 이어 앞으로도 최소 수개월은 공석이 되게 됐다. 이 엄중한 상황에 미국 대사가 이렇게 오래 비어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한미 관계가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조선일보 2월 1일자 사설입니다. 주목해야 할 주한미 대사 내정자 낙마, 이걸 쓰고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낙마했다. 한국 정부의 아그레만까지 받은 미 대사 내정자가 바뀌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문제는 그 이유다. 워싱턴 포스트는 30일 빅터 차가 북한에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을 블러디 노우즈 전략을 놓고 백악관에 우려를 제기했고 한미 FTA 폐기 위협에도 반대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첫 국정연설에서 북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미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최대 압박을 공언했다. 트럼프는 북에서 한쪽 팔과 다리를 잃은 채 탈북한 지성호 씨와 북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을 초청해 북한 정권의 만행을 부각시켰다. 트럼프는 작년 4월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에 대한 인권 문제를 앞세우고 폭격한 적이 있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 D&I 국장은 30일 미 상원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 북이 추가 도발할 경우 제한적 보복 타격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했다. 폼페이오 국장도 29일 BBC 방송에서 북핵 위기를 비외교적 수단으로 줄이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 상황에서 대북 대화 통로를 열고 유지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대북 제재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 독자 제재 위반임을 알면서도 31일 김정은 지적이라는 마식령 스키장에 아시아나 전세기를 보냈다. 미국은 전세기 출발 2시간 전에 동의했다. 명백한 불만의 표시다. 이런 예외가 반복되면 어렵게 쌓은 대북 제재의 벽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 제재가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는 정부도 알 것이다. 문제는 2월 8일 김정은이는 왜 4월 15일 날 하던 열병식을 2월 8일로 꺼내 들었느냐. 그날 도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어떤 도발이냐. 그날 핵실험이 가능하고 또 미사일을 괌이나 하와이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고 그럴 때 땅굴로 수십만 명을 준비해 놓고서 그 짓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연 2월 9일부터 전 세계인의 축제 윈터 올림픽이 열리는데 나를 보복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험대로 2월 8일 저 미림 비행장에서의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도 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 김정은 저놈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미국의 대한무역 공세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 와중에 당하는 것은 힘도 없고 전략과 협상 기술도 보이지 않는 한국뿐이다. 중국과 일본은 약하게 때리고 한국은 강하게 때린다 하는 얘기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등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제소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 꿈쩍이라도 하길 기대했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면전식 걸지는 WTO 분쟁 절차에서 승소해 보았자 실익도 없다. 중국,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미리 방어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무방비로 얻어맞고 있다. 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작년 11월 7일 날 만찬을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모셔다 놓고서 만찬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대모대를 배치해갖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물병을 투척하고 오물이라고 하는데 아마 소주병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투척해서 560m나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역주행을 해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불사르고 미국 성조기를 불사르는 일이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미국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대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이 2017년도 11월 7일 밤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17
2017년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혼밥을 하면서 중국에 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한국과 중국은 동반자 관계이다. 한국과 중국은 공동 운명체이다. 한미 동맹을 버리고 중국과 합세해서 조중 동맹에 한국이 끼어들겠다. 이 여적질을 한 놈이 임종석과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무역 공세는 이것은 이미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매를 벌어놓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한 군인에 대한 법을 가장한 폭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창주 전 육군 대장이 지난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된 지 4개월여 만이다. 박 전 대장이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웠다. 아들 옷, 빨래까지 시켰다. 는 등의 폭로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회에 군대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고 문재인이는 군 검찰은 즉시 박 전 대장을 형사 입건했다. 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려고 정책 연수 파견이라는 임시 보직을 강제 부여해 전역도 막았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갑질로 감옥 보내기가 쉽지 않았다. 박 전 대장은 결국 일부 부대의 고철을 수거 폐기하는 고철업자에게 760만 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문제의 본질인 공관병 갑질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장은 첫 공판에서 향응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처음 문제가 된 혐의를 밝히지 못하면 수사를 멈추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 수사기관은 다른 혐의를 찾는다. 영장이 기각되면 재탕, 삼탕 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어떻게든 욕보이는 것이 수사 목적이다. 무슨 명목이 돼도 좋으니 무조건 감옥에 보내라는 것은 법이 아니라 린치이고 폭력이다. 독재 시대에나 있던 일이다. 박 전 대장은 헌병대 영창에 있으면서 적국이 포로가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별건 수사 비판이 부담됐는지 아니면 보석 석방이 불만인지 검찰은 박 전 대장을 상대로 공관병 갑질 수사를 다시 한다고 한다. 이날 세월호 조사를 방해했다고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전 차관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시기 장 차관을 한꺼번에 구속하려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으로 날이 새고 찐 것이 1년이 넘었다. 도를 넘으면 화를 부른다. 임종석 문재인 정부는 이제 끝장을 봐야 합니다. 저놈들은 가짜 대통령이고 사기 대통령이고 찬탈 대통령직에 올라서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파괴하는 일을 백주대낮에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모른다면 니들 국민들은 개 돼지 국민이다. 이놈들아, 이제는 알아차리고 매주 토요일 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나와서 임종석 문재인을 끄집어내리는 국민저항운동에 합세하길 바란다. 이 개돼지들아, 반성하고 나와라. 동아일보 2018년 2월 1일자입니다. 빅터차 작년 말 이미 트럼프가 내쳤다. 작년 말이 2016년 말입니다. 이게 2017년 말인가요? 차 북핵 정밀 타격 반대 등 이견, 백악관 주한미 대사 지명철회, 미소식동 차 1월 초 탈락 고백했다. 올해 1월 초네요. 2018년 1월 초에 아그레망 절차 끝난 후 낙마 초유, 청와대 철회 전혀 몰랐다. 한 달 동안 깜깜했다. 이분이 빅터 차네요. 북핵 곧 미 본토를 이어간다. 최대의 압박작전을 펼치겠다. 트럼프 첫 국정연설에서 7분간 북을 비난했다. 북보다 잔혹한 독재 정권은 없었다. 이라크 전 작전 부시 연설과 반박이다. 그래서 이제 이라크 전 제2의 한반도 이라크전이 벌어질 태세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빅터차 선제 타격된 북보복, 남한 위험에 빠져 작심 경고했다. 트럼프와 어떤 이견이 있었기에 백악관 면접된 때 군사옵션 집중 질문, 차 대사에게 이런 걸 묻는 게 맞나? 한미 FTA 폐기 위협에도 반대했다. 차, 대북 압박 지적해온 강경파다. 트럼프 그 정도로 만족 못한다는 것. 외교가 선제 타격론 허세 아닌 듯하다. 대타로 남북대화 회의론자 클링너와 볼턴을 거론하고 있다. 네퍼 대사 대리 정식 임명할 수도 있다. 미 전문가들 SNS로 빅터차 지지하고 있다. 브롱스 클링너, 존 볼턴, 마크 네퍼.
한 달 넘게 안 오는데도 안 알아봤다? 정부 어제서야 미에 설명을 요청했다. 외교가 부임 지연 파악 못했다면 한미 공조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손님 불러놓고 560m 역주행시키는 임종석 문재인 이 주사파 여적들입니다. 이러니 이게 외교가 되겠습니까? 이 전력에 대한 중요한 기사가 났길래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군부 미 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늘려야 미러 핵 증강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 핵탄두 현재 270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100기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270기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6,800기, 러시아가 7,000기를 갖고 있다. 미군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와 최신의 핵잠수함들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게 뭐예요? 전략 폭격기 B-2인데 왜 B-21 레이더라고 썼죠?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인도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증강시킬 것이라며 100여 개의 핵미사일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최근 개발한 극초음속 비행체 HGV 탑재 탄도미사일 동풍이라고 하는데 동풍 17에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이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인도 공격에도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자, 미국의 미슬 디펜스 전력은 이제 태평양을 넘어서 오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1000기 이상을 동시에 막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08년도 데이터로는 2006년도에 릴리스가 됐던 데이터로는 800기까지 막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배는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미슬 디펜스에 다 걸립니다. 270기 가지고는 또 100기를 더 늘큰다고 하더라도 600기 이상을 동시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 본토를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한 미군에게 쏴 제껴서 20만 내지 30만 명의 미국 사람들을 인질로 잡겠다고 하는 것이 사드 반대 전략입니다. 이 사드 반대 전략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국과 북한과 중국, 북중 동맹에 올라탄 놈이 임종석과 문재인과 추미애라고 하는 이 종북 좌파 간첩단입니다. 이놈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드 더 이상 안 된다. 왜? 북한과 중국이 미국 사람들을 인질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열어놔야 된다. 이게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이 여적질을 임종석, 문재인, 추미애, 정세균 이런 놈들이 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 항복 시대 끝 나쁜 무역협정 고칠 것이다. 한미 FTA 강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80군간 경제 성과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일자리 240만 개, 감세 등 지적을 과시했고 1조 5천만 달러 인프라 예산 요청, 미우선주의의 의원들이 기립박수도 쳤습니다. 강하고 통합된 새로운 미국 시대, 피부색 신념 상관없이 시민을 보호하겠다. 민주공화에 손 내밀겠다 강조했습니다. 불법 이민 180만 명 시민권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안보 대외 무역엔 힘의 우위 강경 노선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의원들이 민주당 여성 의원들 미투 지지 검은 옷을 입었다. 미투는 뭡니까? 여성들이 남성으로부터 이제 성폭행 또는 성희롱 등을 나도 당한 적이 있다. 라고 이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항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가운데죠. 를 비롯한 여성 의원들이 성폭력 폭로운동 미투 캠페인을 지지한다는 뜻에서 검은 옷을 입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기다리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북에 양보하는 실수 더는 없다. 평창 이후 벼르는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연도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실 안주와 양보는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며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위협의 본질을 잔혹한 북한 정권에서 찾으며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목발에 의지해 북한을 탈출한 꽃제비 출신 탈북자 지성호 씨를 사례로 들었다. 어제 남북 공동훈련을 위해 우리 스키 선수들을 태운 전세기 방북 비행 일정은 이륙 2시간 전에 확정됐다. 여기는 1시간 전이라고 썼네요. 북한을 다녀온 항공인은 180일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미국 대북 제재의 예외 인정 문제를 두고 한미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판에야 미국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제멋대로 합의도 취소해버리는 북한과 달리 어떻게든 남북 이벤트를 성사시키는 우리 정부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평창 이후 북미가 대결로 치달을 경우 우리나라가 설 자리가 어디일지 새삼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임종석 문재인이는 북한의 제2중대로서 활약하고 있을 뿐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힘도 능력도 없다. 기업은 돌아오지 않고 제조업 가동은 외환 위기 후 최저다. 이거는 임종석 문재인이가 경제와 안보 죽이기에 정세균과 추미애와 함께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 제2의 최저임금 인상 파동 안 돼야. 이걸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는데요. 그러고 지가 잘못한 것을 장차관 워크숍에서 그들에게 떠넘기는 놈이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국회는 이달 내 현행 주 68시간인 근로허용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무 16시간을 합쳐 주당 총 6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는 휴일근무도 연장근로로 간주해 법이 허용하는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3당 간사는 이렇게 합의하면서 휴일 연장 근로는 중복 할증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여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과 노동계가 반발해 이번 임시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청와대 수석 장관들이 동원돼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급급한 실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는 제2의 최저임금 인상 파동이 재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나라 경제는 이미 임종석 문재인이가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떠한 백약도 무효가 되고 여기에 정세균이나 추미애가 올라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안철수가 거들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야당의 대표가 되어서 말로만 씨부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위중한 상황,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광고가 나갑니다.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땅굴에 대비하는 것은 두 분 당신들의 몫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1975년 4월 30일 사우스 베트남이 왜 망했습니까? 땅굴과 간첩 때문에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주사파 간첩망 플러스 땅굴 없다라고 하는 육군 대장 새끼들의 반역에 의해서 땅굴에 대비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대, 이렇게 해서도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바보같이 4km 이남으로 땅굴을 뚫을 수 없다는 저 개돼지 같은 육군 대장 새끼들의 말을 믿고 대한민국을 북에다가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땅굴에 대비하겠습니까? 이제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의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을 찾은 빅터차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어쩌면 이 만남이 단서가 돼서 이제 강경화의 노선을 서포트하는 빅터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제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면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빅터차가 한국 정부에 이것을 손을 들어줄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면적 이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소설을 써봅니다. 그래서 클로스 커넥션, 강경화, 임종석, 문재인과의 클로스 커넥션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한미 대사 1년째 공석인데 철회 사전 통보도 못 받아 곤혹스러운 한국. 북핵 문제 등 놓고 민감한 시기 한미 조율 중요한데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사 공백이죠. 문재인 정부 백악관 간극이 커질 수 있다. 이미 벌어졌습니다. 문재인이는 평양에 가서 작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이란다. 북경에 가서 시진핑과 리커창과 북경대 학생들 앞에서 대학생들 앞에서 한국과 중국은 동반자 관계고 공동 운명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할 말이 따로 있고 못할 말이 따로 있는데 한미 동맹을 깨겠다라고 하는 말을 시진핑과 리커창과 북경 대학생 앞에 가서 했으니 이미 간극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마식령 전세기 이륙 2시간 전에야 미국에서 오케이 사인 떨어졌다. 스키 공동훈련 방북 막전 막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 어제 아침까지 일정 발표를 못했고 대북 항공 제재 걸려 미승인이 필요했고 통일부는 미국의 확답이 늦어지자 마식령 행사 북이 취소할까 걱정을 했고 버스로 가야 할지도 말도 돌았다. 미국 마식령 훈련 거부감 김정은 지적에서 공동 행사라니 정부 미화 조율 없이 북과 합의했다.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의 정책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제2중대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주사파가 뭡니까? 주체 사상. 주체는 누가 주체입니까? 사람 중심이 주체 사상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민이라고 하는 이 인민은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합니다. 무산 계급을 의미합니다. 노동자, 농민, 군인, 하급 군인이죠. 그리고 근로인테리, 하급 공무원이죠. 이 네 계급을 북한헌법 4조에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이가 사람이 먼저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 중심하고는 100% 틀린 것입니다. 180도 틀린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사람은 프롤레타리아 인민을 의미합니다. 무산 계급을 의미합니다. 태극기나 코리아 새겨진 옷 입지 마라. 정부 마식령행 스키협회에 지시를 했다. 북한 점심에 19개 코스 요리 내놨다. 정상서 단체 사진 우린 하나다 라고 찍었다. 자, 왜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태극기나 코리아 새겨진 옷을 입지 못하게 할까요? 왜 한반도기를 들고
2월 9일 날 입장을 하면서 코리아 KOREI 대신 COREA라고 하는 옷을 입히고 왜 그렇게 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확실히 아십시오. 저 김정은의 제2중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왜 저러는지 북한은 노스코리아가 한반도의 유일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올림픽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스코리아 저놈들은 인민기를 붙이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태극기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 합법 국가는 노스코리아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이중대 임종석과 문재인을 시켜서 벌이는 잔치입니다. 두 번째, 임종석과 문재인이란 어떤 놈입니까? 1948년도에 대한민국도 건국됐고 북한도 건국됐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 때로 옮기고 이제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자가 바로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미국 합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시간이 12분 뿐이다. 발사기술 급진 전 정보가 늦어졌다. 12분 만에 격추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미국의 아시아나 전세 제재 위반 예외를 인정받았다. 북착륙기 180일간 미 입국 불가, 미국의 제재 규정 조율 놓고 난항을 거쳤다가 2시간 전에야 확답을 받았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빅터 차 교수가 낙마를 했는데 그에 대한 만물상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8월 미국 대선이 한창일 때였다. 공화당 성향의 외교안보 전문가 50여 명이 반 트럼프 연판장을 돌렸다. 트럼프는 미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가장 무모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트럼프 거부 선언이었다.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빅터 차와 친한 이들이 대거 서명했다. 빅터 차는 안 했다는 거죠. 빅터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선거 후 빅터가 국무부 차관보 주한미 대사 자리에 거론되기 시작했다. 빅터는 2002년 포린 어페어스에 쓴 논문으로 일약 스타가 됐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개입, 호크 인게이지먼트를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협상을 해도 강한 압박과 제재를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논지였다. 김대중 정부의 뼈 정책에 대한 비판이 깔렸다. 매파적 개입으로도 불리는 이 용어 하나로 NSC에 발탁됐다. 육자회담 차석 대표로도 활동하며 북한보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더 많은 논쟁을 벌였다.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도 강경파이지만 트럼프의 전쟁불사 대북 정책에 따른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이 문제됐다는 퍼레이드 열병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도 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 김정은 저놈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미국의 대한무역 공세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 와중에 당하는 것은 힘도 없고 전략과 협상 기술도 보이지 않는 한국뿐이다. 중국과 일본은 약하게 때리고 한국은 강하게 때린다 하는 얘기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등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제소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 꿈쩍이라도 하길 기대했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면전식 걸지는 WTO 분쟁 절차에서 승소해 보았자 실익도 없다. 중국,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미리 방어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무방비로 얻어맞고 있다. 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작년 11월 7일 날 만찬을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모셔다 놓고서 만찬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대모대를 배치해갖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물병을 투척하고 오물이라고 하는데 아마 소주병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투척해서 560m나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역주행을 해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불사르고 미국 성조기를 불사르는 일이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미국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대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이 2017년도 11월 7일 밤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혼밥을 하면서 중국에 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한국과 중국은 동반자 관계이다. 한국과 중국은 공동 운명체이다. 한미 동맹을 버리고 중국과 합세해서
조중 동맹에 한국이 끼어들겠다. 이 여적질을 한 놈이 임종석과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무역공세는 이것은 이미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매를 벌어놓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한 군인에 대한 법을 가장한 폭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창주 전 육군 대장이 지난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된 지 4개월여 만이다. 박 전 대장이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웠다. 아들 옷, 빨래까지 시켰다는 등의 폭로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회에 군대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고 문재인이는 군 검찰은 즉시 박 전 대장을 형사 입건했다. 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려고 정책 연수 파견이라는 임시 보직을 강제 부여해 전역도 막았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갑질로 감옥 보내기가 쉽지 않았다. 박 전 대장은 결국 일부 부대의 고철을 수거 폐기하는 고철업자에게 760만 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형설이 유력하다. 대사 자리를 준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나서는 문화에 익숙한 우리로선 빅터가 대사직 대신 소신을 지켰다는 얘기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한다. 주한미 대사 자리가 지난 1년에 이어 앞으로도 최소 수개월은 공석이 되게 됐다. 이 엄중한 상황에 미국 대사가 이렇게 오래 비어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한미 관계가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조선일보 2월 1일자 사설입니다. 주목해야 할 주한미 대사 내정자 낙마, 이걸 쓰고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낙마했다. 한국 정부의 아그레만까지 받은 미 대사 내정자가 바뀌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문제는 그 이유다. 워싱턴 포스트는 30일 빅터 차가 북한에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을 블러디 노우즈 전략을 놓고 백악관에 우려를 제기했고 한미 FTA 폐기 위협에도 반대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첫 국정연설에서 북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미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최대 압박을 공언했다. 트럼프는 북에서 한쪽 팔과 다리를 잃은 채 탈북한 지성호 씨와 북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을 초청해 북한 정권의 만행을 부각시켰다. 트럼프는 작년 4월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에 대한 인권 문제를 앞세우고 폭격한 적이 있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 D&I 국장은 30일 미 상원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 북이 추가 도발할 경우 제한적 보복 타격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했다. 폼페이오 국장도 29일 BBC 방송에서 북핵 위기를 비외교적 수단으로 줄이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 상황에서 대북 대화 통로를 열고 유지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대북 제재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 독자 제재 위반임을 알면서도 31일 김정은 지적이라는 마식령 스키장에 아시아나 전세기를 보냈다. 미국은 전세기 출발 2시간 전에 동의했다. 명백한 불만의 표시다. 이런 예외가 반복되면 어렵게 쌓은 대북 제재의 벽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 제재가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는 정부도 알 것이다. 문제는 2월 8일 김정은이는 왜 4월 15일 날 하던 열병식을 2월 8일로 꺼내들었느냐. 그날 도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어떤 도발이냐. 그날 핵실험이 가능하고 또 미사일을 괌이나 하와이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고 그럴 때 땅굴로 수십만 명을 준비해 놓고서 그 짓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연 2월 9일부터 전 세계인의 축제 윈터 올림픽이 열리는데 나를 보복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험대로 2월 8일 저 미림 비행장에서의 군사 2018년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2018년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빅터 차 내정됐던 주한미 대사죠. 코피 작전을 반대해서 낙마했다. 아마 표면상일 것이고 이면은 무엇인지 그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주한미 대사로 내정 후 한국 아그레멘까지 받고도 취소.
워싱턴 포스트지 제한적 북 공격 놓고 이견. 빅터차 코피 작전은 미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발 짚고 탈북했다. 왼손 왼발 잃은 지성호 씨의 트럼프 연설장 기립박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입니다. 어렸을 때 달리던 열차에서 석탄을 실어서 던져서 그걸 가지고 연명을 했는데 그러다가 잘못 뛰어내려서 왼팔을 다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료 북한인을 탈출시키는데 유엔 기금을 가지고 해서 이제 아주 북한인들을 탈출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트럼프 북의 양보는 도발을 부를 뿐이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미 의회 국정연설서 어떤 정권도 북처럼 잔인하게 국민을 단합하네 라고 김정은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빅터 차는 매파에 속했는데 그에게도 만족하지 못했다. 트럼프 더 강한 매파를 찾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한미 대사 돌연 내정 철회. 일지를 볼까요? 2017년 작년 1월 20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 대사가 이임했습니다.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2월 1일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했습니다. 6월 24일 차기 주한미 대사 내정 첫 보도가 있었습니다. 8월에서 12월까지 검증이 있었습니다. 12월 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2018년 1월 30일 낙마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피 작전은 제한적 선제 공격으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 보내는 전략이다. 트럼프 군사 옵션 강경 입장 확인했다. 한미 FTA 파기 위협 전략도 노출했다. 백악관의 한반도 본심이 드러났다. 새 대사 초강성 인사 예스맨 거론 전문가 어느 쪽도 한국에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 매파라고 하는 빅터차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빅터차 CSIS 석좌 지난해 6월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 대표단으로